이번 주에도 돌아온 All Things Korean 팟캐스트의 6번째로 나온 유튜버 게스트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충 어떤 걸 하는 유튜브인지만 알려주실래요? 네, 제 유튜브 채널은 Doozy Two Shoes이라는 채널이고요. 주로 언어학 관련된 영상을 만들고 중국어 학습이나 한국어 학습 관련된 영상 주로 만들고 있어요. 중국어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주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언어 음, 배우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제 영상을 많이 봐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어랑 중국어 둘 다를 다뤄요? 네, 저는 중국 사람이라서 중국어 잘하는 건데, 네.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중국어 잘하고, 근데 어릴 때 부모님이랑 미국 이민을 가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한국어는 그냥 단순히 제 관심이 많아서 14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계시죠? 네,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한 지는 어느 정도 됐나요? 이번에 2년 응? 됐어요. 2년.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7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네요. 네. 중국어는 중국에 사는 중국인들만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랑 소통할 때 다 중국어로 계속 쭉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 저는 어릴 때 또래 친구들보다 그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반 7살인 뭐 아이들보다 제가 그때는 한자를 더 많이 알았고, 그래서 와. 조금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한자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셨죠? 공부요? 무슨 공부요? 아니, 대학교, 대학원 다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2년 전에 박사 졸업을 했고, 그래서 그 후로 그냥 언어학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와, 언어학 박사? 네네네. 어릴 때부터 책을 그렇게 읽더니 그 네, 이유가 그냥 어릴 있네.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가끔 제 튜터링 받는 학생들 중에 네. 그 교포들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분들이 엄청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네. 한국어를 하기는 하는데 잘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줄리는 안 그러네요. 저도 어릴 때 한참 동안 중국어 쓰기 싫어했어요. 뭐 예를 들어 미국 이민을 간 다음에 이게 현지 문화랑 이렇게 잘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뭐 몇 년간 저도 저 중국어 안 해요. 그런 생각 들었는데 예전에, 근데 조금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생각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음, 그냥 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보면 딱,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얼마나 뭐 미국인처럼 뭐 행동을 해봐도 그냥 결국은 아시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조금 인종차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음, 결국은 그냥 제 원래 모습을 네. 그냥 키우고 싶었어요. 그냥 원래 제 정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이거 저한테 중요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다음에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 이민자로서의 경험. 아, 네. 근데 서울 살면 보통 외국인인 거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줄리가 외국인인 거? 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냥 한국인 줄 알 것 같은데. 왜 한국인 같아요? 네, 저도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저랑 되게 오래 얘기하다 보면 아마, 교포이신가? 아니면 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 말할 때는 뭐 5분 안에 뭐 10분 안에 그렇게,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게 생각을 주로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예. 저 뭐 한국어 배운 지 14년 되었는데도 저 처음부터는 이게 되게 발음에 신경 많이 썼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조금 그런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는 그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저 어릴 때는 배우였거든요. 저 미국에 어릴 때 이렇게 배우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저도 딱 그런 드라마에 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 열심히, 진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하면서 한국의 드라마 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러면 지금 서울에 산 지는 2년 됐다고 했는데 한국어를 공부한 건 14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 처음 와본 게 14년 전이에요? 네네네. 어, 그때는 저는 대학 다녔고, 저는 한 학기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그러니까 안암동의 기숙사에서 살았고 네. 딱 5개월 정도 살았고 5개월. 그동안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저 처음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막 14년 전 그때쯤에는 그 옛날에는 막 한국어 막 할 줄 몰라도 교환학생으로 올 수 있었죠. 네네네. 뭐 지금도 되나? 한마디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어, 지금도 되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지금이라도 다 영어로 하는 수업도 있어요. 하긴 맞다.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유학생들 좀 봤어요, 저도. 네, 네. 네. 그러면 한국 와서 교환학생 할 때 수업도 영어였어요? 저는 그때 전공은 미디어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과 수업을 좀 들었고, 그거는 두 개? 수업 세 개? 두 개였고, 그냥 다 미디어 학과 영어 가능하신 교수들이 하는 클래스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미디어 관련된 거. 그거는 다 영어로 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그냥 한국어 수업 두 개 있었어요. 그냥 한국어 배우는 수업이. 한국어 배우는 수업. 네네, 두 개 들었어요. 두 개. 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외국어 수업이 되게 좋았어요. 저, 어릴 때 미국에 있을 때는, 중학생이었을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도 프랑스어 수업 들었어요. 6년 동안,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고 되게 재미있게 들었어요. 네, 저 어, 원래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진짜 재밌는 얘기 있어요. 저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는 한국어를 말하려고 했을 때는 머리가 프랑스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네라고 하려고 했을 때는 위라고 나왔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저 한국어를 배운 뭐 2년, 3년 된 다음에 다시 프랑스어 하려고 했을 때는 한국어밖에 안 나왔어요. 오, 진짜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에는 언어 세 가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아,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3개 국어만 할 수 있는 것 같은 제 뇌인 것 같아요. 근데 네. 하긴 세개 넘어가면 좀 빡세죠. 네, 너무 무리.
어. 네.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몇 년 전에 그 방글라데시 가서 1년 동안 한국어 네. 가르쳐서 거기서 적응하는 기간 동안 한 2달 동안 엄청 열심히 방글라를 배웠어요. 그 나라 네. 말을. 그래서 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말을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일본어가 배우고 싶어서 일본어 막 팟캐스트 듣고 뭐 책 사서 공부하고 하는데 계속 일본어를 하려고 하면 그 방글라 단어가 막 중간에 끼는 거예요. 예, 너무 웃겨. 예, 계속 헷갈리고 이게 방글라 말인가 일본어인가 이렇게. 와, 저랑 되게 비슷한 경험하셨구나. 네, 와, 이게 3개 국어의 제한인가요?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 제가 태국어도 관심이 있어서 오, 진짜 관심만 있어서 아,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10시간도 안 될 거예요, 공부한 시간이. 근데 그래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태국어로 배웠거든요. 까올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까올리? 근데 제가 2달 전쯤에 네. 태국 여행을 갔는데 막 야시장 같은 데에서 옷을 막 티셔츠를 고르고 있는데 네. 그 태국인 가게 그 주인이 제가 한국인인 것 같으니까 네네네. 그 막 코리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래서 저는 태국어로 한국을 아니까 그 까올리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제가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북한이 있고 그 우리 남한이 있으니까 그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되게 자신감 있게 그 사우스를 방글라어 단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뭐 도낀이라는 방글라 단어가 있는데 아, 되게 당당하게 그냥 되게 당연한 것처럼 도낀 까올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냥 이러고 그냥 이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방글러 같은 네, 언어는 이게 인도에서 쓰는, 아니, 방글라데시에서 쓰는 네, 언어인가요? 방글라데시에서 쓰고 그리고 인도의 그 일부 지역에서 써요. 아, 근데 이게 네. 인도에서 진짜 언어가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뭐, 그래서 방글러. 네, 그래서 저 사실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저 2달 전에 네, 어떤 협찬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협찬 제안은 어떤 동남아 언어를 배우고 우리 어? 어플 쓰고 우와, 어떤 우와, 조금 흔하지 않은 언어를 배우는 챌린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언어도 이 나이에 배웠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우와, 말레이어 말레이어. 30일 챌린지 하기로 했어요. 그거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어요? 아니요? 안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네네, 아직도 안 올렸어요. 아, 올리려고 하는데 좀 네.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근데 진짜 30일 동안 얘가 말레이어 공부하다는 게 되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30일 동안 뭐 어떤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근데 진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이게 단어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조금 철학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뭘 것 같아요? 제일 모르실 거죠? 좋아하는 과일 어떻게 알아요? 과일이 얼마나 제가 제일 많은데. 좋아하는 이게 여름에 많이 먹어요. 여름에? 네, 여름에. 여름에 자- 많이 먹는다? 이게 물기가 많은 거예요. 물기가 많다? 물기가 많은 여름에 주로 먹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빨간색. 수박? 예, 네. 맞아요. 수박.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수박은 그러니까 한국어로 수박이잖아요. 이게 중국어는 시과이고요. 그리고 영어는 뭐 워터멜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말레이어 뭔지 이게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못하죠. 말레이어의 수박은 템비카이.
템비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철학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런 과일은 왜 수박인가? 왜 워터멜론인가? 왜 어, 시과인가? 왜 템비카이인가요? 이게 똑같은 이게 수박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언어에는 진짜 다양한 어,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단어 다 다르게 발음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거 템비카이 하자고 뭐 그런 사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아, 그게 무슨 어족 이런 거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네, 알타이 그래서 어족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게 영어 하면 뭐 좀 이게 스페인어, 프랑스어 뭐 비슷한 어저니까 뭐 프랑스어도 되게 비슷한 단어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중국어랑 한국어 뭐 한자로 바뀌게 된 뭐 한국어이면은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 근데 저 말레이어 그런 어저 배운 적 없어요. 그런 어족의 언어는 그래서 이게 그쵸. 다 뭐 말레이시아족이나 뭐 인도네시아족이나 뭐 인도족이나 다 템비카이랑 비슷한 발음으로 해서 수박을 불리나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좀 신기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살면서 그냥 이 과일을 보고 이게 시과 아니면 이거 워터멜론 아니면 이거 수박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거 딱 이 이미지를 딱 듣자마자 이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음, 과일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음, 저도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래서 박사까지 했으니까 저는 언어 관련된 좀 질문이 많이 그러니까 항상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호기심이 딱 기본적으로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언어학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네요. 저 어릴 때는 언어학이라는 그런 전공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 어릴 때는 뭐 언어학 배우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을 다닌 다음에 뭐 이런 학과가 있었어? 저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음, 근데 한국어 배우기 시작한 거는 언어학을 공부하기 전이네요, 그러면? 네, 저는 언어학 공부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어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 언어 학습에 관련된 거를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도 이게 한국어는 그냥 딱 영어부터 시작했어요. 저 한국어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한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신기한 부분이 많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그런 좀 열심히 공부하는 뭐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그냥 언어학 목소학 박사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 느낀 거나 배운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 작은 팟캐스트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조금만 나눠주시렵니까? 어떤 거요? 뭐, 예를 들면, 한국어 배울 때 외국인 입장에서 네네네. 좀 뭐 주의해야 할 거라던가 아니면 특히 어려운 부분? 또 뭐, 여긴 신경 쓰면 좋다, 이런 거? 제가 한국어 처음 배웠을 때는 이가, 는, 은 그거에 너무 신경 많이 썼어요. 아, 왜냐면 이거 다른 나라 언어에는 없는 그런 거여서 저는 그냥 이, 가, 은은 봤을 때마다 이거 왜 저 반대인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아니면 나는 이게 무슨 큰 차이 있을까? 저 진짜 알아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법 이렇게 그렇게 좀 집중해서 하면 더욱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문법 이렇게 하나 구절구절 다 알아야 하는 그런 생각이 아예 접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예. 네, 예를 진짜 언어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아름다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죠. 언어는 아니죠. 그냥 너무 복잡하고 룰 같은 거는 없어요. 뭐 맞아요, 맞아요. 어떤 룰이 있는데 근데 그냥 깨지는 것도 많아요. 뭐 예, 예, 예.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문법 이거 정확히 왜 이렇게 쓰는지 이렇게 설명 들어야 하는 사람 이게 없어요. 예,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없어요. 저도 처음 배웠을 때는 이게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음, 근데 저 10년 지나도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저도 이해 안 되었는데 근데 저도 지금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충분히 이게 입력 많이 들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말하게 돼요. 머리에 그런 무슨 뜻인지 처리 안 해도 이게 그냥 쉽게 나와요. 이게 입력, 이게 그냥 언어학적의 그런 단어 있잖아요. 인풋이라는 단어가 인풋, 있어요. 인풋. 이거 인풋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문법책만 보고 이게 교과서를 보고 나는 뭐 이렇게 이거를 하면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 배웠을 때 문제 많이 풀었는데도 그 다음에 한국인이랑 이게 대화하려면 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영어 배울 때는 이게 교과서 이렇게 문법 한 문장씩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나올 이렇게 얘기해야 할 때는 진짜 너무 천천히 하는데 천천히 나오고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음, 그래서는 진짜 입력이 제일 중요하고 충분한 입력 받은 다음에 이게 머리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자동으로 이게 받은 입력이 이게 처리가 이렇게 돼요. 좀 조금 이렇게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뭐 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뭐 나는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근데 예전에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니면 안 해도 이게 머릿속에 이게 나는 이게 내가 이게 말하기 전에도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너무 복잡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문법에 집중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입력이 제일 중요해요. 제 팟캐스트에 나온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사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리고 숫자. 숫자. 숫자는 진짜 좀 재밌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처음 배울 때는 한자로 된 거, 뭐 1, 2, 3, 4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순한국어 뭐 하나, 둘, 셋, 넷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이게 뭐 어떤 카운팅을 할 때는 이거 순한국어 하나, 둘, 셋 하는데 근데 뭐 그냥 숫자로 부를 때는 그냥 한자로 된 거를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제외된 것 많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은 뭐 처음에는 괜찮은데 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룰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 또 생각해보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또 그 더 헷갈리게만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다 아까 줄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 생각만큼 그 언어라는 시스템이 진짜 시스테마틱한 게 아니라서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이거 진짜 뭐 그런 숏컷 같은 거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뭐 한국어로 뭐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거는 다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아, 속이 시원하네요. 근데 제가 뭐 열심히 뭐 14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이라도 원어민처럼 뭐 딱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몇 년 후에 조금 더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30일 동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치가 떨립니다. 반갑네요.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네. 아, 진짜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요즘은 AI 활용한 앱들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뭐 안 그래도 AI가 진짜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못하죠, 못하죠. 네. 뭐 그냥 조금 그 틀린 말을 안 해요. 이게 AI가 틀린 말을 안 해, 못 하는데 틀린 말을 안 해도 뭐 좀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이 자주 안 나와요.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웃긴 게 저 당근 지금 쓰고 있어요. 당근마켓. 혹시 라부부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그게? 라보보? 좀 보여드릴게요. 에? 예. 이게 장난감이에요. 네네. 요새 이 장난감이 네. 되게 핫해졌어요. 근데 전 어,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하려면 이 장난감을 판매하는 가게 앞에서 뭐 4시간 줄 서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그거를 위해서요? 이거를. 예. 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입덕했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저도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근데 없어요. 제가 없어요. 이게 코리아 뭐 이거 가게 뭐 매장에도 다 품절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당근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검색해봤는데 라보보 검색했는데 하나 이게 좋은 가격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이거 구매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냈는데 거래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려고 했어요. 이게 직거래 직접 가서 이게 돈을 주고 이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네. 가는 과정에 제가 저는 좀 일찍 도착했어요. 천천히 오세요. 이런 말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네, 좋아요. 저는 지금 통역기로 쓰고 있어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외국인? 근데 제가 좀 그 사람이 좀 이상한 내용이 있는 거를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아, 계좌 이체를 해도 되나요? 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뭐죠? 은행 송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송금? 이게는 맞는 말인데 네. 근데 한국인들이 진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그쵸, 예. 송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거 보통 계좌이체 뭐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을 때마다부터 이거 통역이 이게 한국인 아니었구나. 이거 외국인이었구나. 그 음, 생각으로 다시 그 통역 기록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디어 음,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AI로 하면 진짜 되게 제일 뭐 높은 말, 진짜 제일 높은 말로 하고 있어요. 뭐 음,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 이 지금은 요청하신 제품은 구매 불가능합니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와, 근데 진짜 한국인들이 그렇게 아니 말 말할 수 안 하죠. 예. 아니 그런 말을 그 타이핑 타자 할 때는 그런 말을 안 할 건데 근데 이게 뭐 시스템이 그 어떤 알림 보낼 때는 그렇게 나올 그렇죠. 수 있잖아요. 안내문에서만 나오는 안내문 말이죠. 그런 거 예. 뭐 요청하신 거 지금 구매 불가능합니다.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저 그런 거 많이 봐서 뭐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원어민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 사람이 음, 통역기를 쓰고 있다는 거를 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원어민 입장에서 좀 이상하죠. 이상할 수 있었어요. 네. 네네네네네. 좀 그렇게 그런 거였어요.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까 AI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라부부 진짜 모르세요? 되게 귀엽고 이게 좀 못생기게 생겼는데 근데
은밀하게 귀엽지 않아요. 은근하게 귀엽다고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조금 무섭게 생겼잖아요. 무섭게. 이게 이빨이 이가 네. 9개 있으니까 그리고 눈도 뭐 양쪽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딱 옆을 이렇게 보고 있고.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게 눈썹 봐봐요. 눈썹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네. 올라가 있네. 양 네네네. 옆으로. 그래서 이 조합이 네. 왠지 좀 네. 잘 돼요.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얘 확 빠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얘 구매하려고 진짜 뭐 죽을 정도 뭐 열심히 하는데 저 이거 되게 열심히 구매해냈어요. 아니, 이게 음모 통해서 당첨을 받아서 이거를 구매하게 됐어요. 아니면은 진짜 품절, 전국 품절이에요. 라보보라고요? 라보보? 라부부라는 캐릭터예요. 라보보? 한번 나중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라보보. 오. 라부부. 아니 그 인형 아니에요, 그냥? 얘 인형인데 얘 캐릭터 이름이에요. 아니- 라부부라는 캐릭터 있었어요. 그 캐릭터가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형이에요? 그냥 인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한번. 사람들이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나? 뭐 요새 뭐 전 세계 그냥 경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집 구매하는 것보다 뭐 이 그냥 그런 걸로. 작은 너무 귀여운 뚱이 이렇게 구매하는 거 이게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네. 어차피 차랑 집은 사기 힘들어졌으니까 그쵸? 인형을 좋은 걸로 산다. 네. 왜냐면 이거 되게 좀 뭐 한정판이요. 그래서 이게 구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매하게 되면 조금 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는데 조금 도박할 때 그런 진짜 신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구매 못한 거 제가 해냈어요. 그런 느낌. 이게 진짜 기다리다 이게 진짜 시간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라보보 알겠어요. 라보보 오케이. 그래서 또 한국어 그러니까 그럼 지금 한 50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시간 빨리 가죠. 네. 그러면은 그 한국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어 배울 때 너무 어려운 것들 그런 거 원래 좀 듣고 싶었는데 근데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진짜 많죠? 네. 그럼 그거 다음에 한번 더 나올래요? 그러면? 뭐 하나 네, 꺼내볼까요? 하나만. 네네네, 좋아요. 예, 제가 처음 배울 때는 뭐 제가 이거를 하던 아니면 했던 거를 이게 제일은 아니고 그냥 되게 그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했던 거? 하던이란 뭐 먹던 아니면 먹었던 그 음식. 이게 제가 본 책들이 이게 설명을 좀 잘했는데 근데 진짜 그 개념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던은 그냥 옛날에 한 번 아니고 몇 번을 반복해서 하던 행동이면 이거는 하던. 근데 했던은 이게 한 번에 딱 한 번 했던 거가 했던. 예를 들어 그런 설명은 좋다. 근데 근데 딱 맞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아, 그쵸, 이렇게 그쵸. 예를 들어 어떤 옛날에 어떤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정의를 듣고 이게 했던 정의를 듣고 이거 하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던 사람 왜냐면 이거 오랫동안 계속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어로서는 이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던 사람이는 아니에요. 사랑하던 사람이 좀 이상해요. 저 좀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 이게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 근데 한국인 입장에서 이거는 한 액션인가요? 예, 계속 사랑했다, 뭐 5년간 사랑했다, 이것도 사랑했다, 이게 딱 한 번의 액션인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게 하던 이가 더 이게 룰을 듣고 이거 더 맞는 것 같아. 더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이게 진짜 사랑하던이 맞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저도 이제 사랑했던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언어가 시스템이 진짜 좀 고장난 시스템이 같아요. 이게 진짜 룰을 듣고 뭐 그렇게 파악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그렇게 뭐 듣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하던은 이게 옛날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요새 다니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다니던 모임이 어디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는 모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다니던 뭐 하던 뭐 이거 뭐 하던 거는 아예 과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던이라는 게는 이게 처음 배웠을 때 이게 과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교과서나 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하던은 그렇게 과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계속 하던 거를 계속 해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던 거. 근데 이게 하던은 진짜 뭐 지금 현재 이게 진짜 지금까지 계속 하던 거잖아요. 이게 과거이고 이거 현재 지금 말하자마자 이거 하던가 돼요? 이게 저는 저는 그냥 문법에 관심 많아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하더니 진짜 과거형이라기보다는 그냥 과거에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쭉 가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뭐 하던 거 마저 해. 먹던 거 마저 먹어. 네, 그러면 네. 지금 먹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잠깐 이렇게 하는 거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먹던 거 아니면 먹는 거 이게 큰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좀 더 뭐라고 불러야 돼? 동사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능력이 있겠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파악해야 돼요. 이게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아니면 못 쓰게 되잖아요. 잘못 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어 배울 때는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가은는 저 항상 그런 거를 들어요. 이거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네. 그것도 있고 숫자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의 그 한글 그 스펠링이랑 발음. 다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되게 국물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국물이라고 하지. 실내 실내 아니고 뭐 그런 네, 거. 네. 이게 외국인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은 당연히 소리 나는 대로 그 정확히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한국어 선생님 되려고 공부할 때 깨달았어요. 저도 당연히 생각을 못 하다가 그렇네. 그 신기해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사실 그 글자 적힌 그대로 안 읽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잘 읽는데? 이러고 있어. 그렇죠. 이게 그냥 영어 원어민한테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읽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 깊게 생각하면은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저도 영어 처음 배웠을 때는 이 단어가 knife, K-N-I-F-E 있잖아요. 그 아, 칼, 그쵸? 네. 칼, 이게 knife, K가 왜 있어요? 이게 큰 knife는 아니고 그리고 그치. 이게 그 섬 있잖아요. 그 무인도 섬,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거 딱 봐도 이즐랜드. 이슬란드인데 이거 왜 아일랜드?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마다 그런 이상한 예외가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 이게 원어민도 설명 못하는 거. 음. 그렇죠. 그래 한국어에도 그런 거 많은데 근데 한국인 입장에서 그런 거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좀 다른 뭐 한국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좀 unpopular opinion일 수도 있거든요. 어, 제가 어디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예, 그 세종대왕님께서 어, 한글을 너무 잘 쉽게 만든 나머지 어, 모든 한국어, 그러니까 모든이 아니라 많은 한국어 막 뭐 무슨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글부터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발음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글자를 읽기 전에 듣기에 먼저 익숙해지려고 듣기 위주로 하면 글자 없이 그렇게 먼저 진입을 하고 나중에 글자를 익히고 단어를 읽으면 그게 좀 더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는 좋은 생각인데, 왜냐면, 이게 어릴 때, 이게 아이였을 때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부모님 말을 듣고, 뭐, 먹어. 이거는 먹는 거야. 이렇게, 이게 머리에 이게 조금 외우고, 이게 말하게 되잖아요. 한글을 언제 배워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뭐, 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배워요? 아니면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직전에. 그 전에. 그래서 네. 뭐 안 그래도 뭐 몇 년간 네. 몇 년 동안 안 배우고 그냥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언어를 어 접근했을 때 그냥 듣고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글을 보고 뭐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진짜 이 방법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외국인들이 이게 한국어 배울 때는 주로 성인이 돼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BCD 그 글자 시스템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거랑 더 익숙해서 근데 그거를 배우는 것보다 이게 한글이 더 한글 소리랑 가까워요. 제가 생각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이게 안녕하세요. ANNY 이렇게 하면 저는 한글 배우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무슨 로마니제이션을 하면 더 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 그래서 한글 배우는 거는 이게 로마니제이션 배우는 것보다 좋은데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이게 듣고만 그러니까 배울 예, 수 예. 있었으면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 글자 없이 네. 완전히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외국인한테 되게 어려운 아이디어 같아요. 그쵸. 어렵겠죠. 왜냐면 이게 다른 그 살면서 이게 다른 일도 하고 뭐 번역도 하고 이게 뭐 쉴 때는 네. 한국어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 글자 시스템 없이 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진짜 네. 빡셀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아요. 제가 이해해요. 이게 동감이에요. 이게 한글이 좋은 시스템인데, 근데 예외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한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뭐, 책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그거에 집중 더 하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읽는 거 이게 그냥 머릿속에 이거가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렇게 더 굳어져요. 맞아요. 예. 이렇게 실내 계속 실내를 보고 계속 머릿속에 실내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게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배울 때는 이게 그냥 글자를 보면서 그 녹음 파일을 동시에 들어요. 저 보통 그렇게 해요. 이거 좋은 언어를 배울 방법인 것 때. 같아요. 예. 왜냐면 그냥 글자를 보면은 진짜 발음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뭐 놀랍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네네. 추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 많아요. 뭐, 그러겠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식으로 학습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쵸? 네네. 예. 자막도 있고 이렇게 네네. 녹음 파일도 있고 뭐 화면도 있고 네. 요새 되게 덥죠. 아니, 서울이 특히 덥더라고요. 부산보다 더 더워요? 네, 부산은 시원해요. 그래요? 이게 더 남쪽이 아니에요? 아니, 남쪽이면 더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글쎄, 부산이 뭐 산이 많고 옆에 바다가 아, 있어서 그런가?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시원해요? 저도 네, 지금 막 부산 가볼까요? 근데 요새 이 서울이 진짜 더워요. 이게 네. 습기가 진짜 높아요. 그래요? 진짜 높아요. 저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있어도 저 네. 조금 땀나요. 조금 그렇구나. 땀나요. 아, 아이, 우리 집은 아직 에어컨 안 틀고, 네. 뭐라고요? 우리 집은 에어컨 아직 안 에어컨을 틀고요? 안 틀어요, 예. 네. 죽겠다. 네. 너무 좋겠어요. 여기에는 밤에는 괜찮아요. 근데 음. 낮에는 진짜 음. 양산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아, 눈부시고 아, 습기도 높고. 아, 너무 대도시라 좀 그런 면이 있나? 모르겠네. 맞아요. 뭐 건물이 많아요. 그쵸, 산도 그쵸. 그렇게 많이 없고 바다도 없고 뭐 네. 강이 하나 있는데 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네. 아무튼, 뭐, 부산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저 부산 네. 4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땠어요?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죠. 원래 바다가 좋았어요. 저는 음, 바다가 좋고, 그냥 편해요. 저는 원래 바다 옆에 있는 도시를 되게 좋아해요. 음, 네, 이게 뭐 좀 대도시 느낌이 더 들고, 근데 바로 뭐 해변을 가서 이게 그쵸. 시원한 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네. 시원한 뭐 음료를 마시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그 이후로 부산이 너무 좋아요. 원래 부산 사람이세요? 고향은 부산이에요. 그래요? 네네, 쭉 부산에서 산 건 아닌데, 네, 아, 고향은 부산이고, 또 지금도 최근까지 부산에서 오래 살았고, 음, 좋아요, 좋아요. 부산도 뭐, 어, 월세 그렇게 높지 않죠. 좀, 서울에 비하면 낮을 거예요, 아마. 네. 서울 수준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부산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음, 네. 그리고 해산물 좋아하세요? 해산물 좋죠. 네, 저는, 여름에 네.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있어요. 뭔데요? 어, 물회. 아, 물회를 좋아해요? 저 물회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음, 주변에 물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저는 자주 못 먹게 돼요. 아, 그렇구나. 부산에는 물회 집들 다 잘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네, 저는 한식 회를 되게 잘 먹어요. 네. 뭐 초밥도 좋아하는데, 뭐 일식 초밥도 좋아하는데, 근데 한식, 회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일식 회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음, 한국에 오면 이게 물회도 먹게 되면은, 이게 한국식 회도 되게 맛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
아, 이거 홍보까지 해주시고 물회 좋습니다. 저는 몰회 홍보 무료로 할게요. 이게 전 세계로 몰회 네네. 홍보 저는 몰회 되게 좋아요. 오. 몰회도 좋아하고 육회도 좋아하고 아, 맛있죠. 저 그냥 한국식 회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참기름이 넣는 거 저는 아주 맛있게 먹어요. 이게 좀 한식의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참기름 없으면은 그리고 김도 들어가야 되고. 아, 그쵸, 김. 저는 진짜 이제 한국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김 없으면 안 되고 김치 없으면 안 되고 단무지 또 자주 먹고 이렇게 무슨 요리 해도 이게 참기름 넣고 뭐 네. 그런 거예요. 야, 오. 저는 한국인이 되어버린 외국인. 아니 저 한국에 온 이유 중에도 하나 중에 그냥 음식이에요. 오. 저는 그냥 한식이랑 너무 잘 맞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중국인인데 저는 한식이 더 좋아요. 오. 음. 와, 아니, 와, 전 물회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왜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도 난 물회가 제일 좋아 이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줄리 말대로. 아.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니, 저는 한국에서 그냥 산지 되게 오래됐어요. 뭐 이번에 2년인데 그 전에는 왔다 갔다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네, 뭐 오래 전부터 몰회를 알고 있었고 그냥 쭉 좋아했어요. 근데 그냥 먹을 기회가 많이 안 생겨요. 이게 여름에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겨울에 먹으면 좀 안 될 것 나와요?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에는 그런 물회집 많이 없어요. 겨울에 먹기에는 너무 차가워서.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여름에. 물회. 시원하죠. 네, 겨울에는 부대찌개예요. 아, 부대찌개 겨울에. 제가 부대찌개 좋아하고 요새 막국수에 빠졌고 막국수 왜냐면 춘천을 몇 번을 가봤고 춘천에 있는 그 닭갈비랑 막국수 뭐 꿀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은 닭갈비랑 막국수 되게 좋아하게 되고 근데 진짜 웃긴 게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막국수 뭐 그런 뭐 뭔지도 몰랐었어요. 뭐 처음에 배우는 면 요리는 뭐예요? 칼국수, 냉면 뭐 그런 네, 거잖아요. 네네. 네네네. 근데 막국수는 야, 씨. 좋고 물회 좋아요. 야, 진짜 다르네. 수준이 다르네. 와우. 오.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한국인처럼 여기 열심히 살아보고 있어요. 와. 그러면 뭐 혹시 한 번 더 나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재밌었어요. 얘기를 하고 싶은 만큼 다 하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오늘 얘기 많이 했어요. 아, 네네. 뭐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고 이번 시간 되게 제 속마음을 듣는 것처럼 아주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를 너무 즐겁게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덕분에. 네네. 그리고 광고 많이 받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네. 줄지 투슈즈라는 채널 이름이고요. 네네. 밑에 그 디스크립션에도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겠고요. 줄리님은 다음 달이나 뭐 다다음 달이나 언제 한번 또 나올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만나요.